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팔고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결심이 모두를 뒤흔듭니다. 이제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 따뜻한 봄볕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생에 이제 어머니 문제 좀 그만 끼어들면 안 돼요?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 문제도 그렇고, 손주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는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만 되셨어요. 내가 방해라니. 그렇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계신 게 안쓰러워서 모신 건데 솔직히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이 집도 이제 저희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 유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 집을 넘겨주기 전에 내가 떠나야겠구나. 어머니도 이제 자유 좀 찾으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방해라면 이제 그만하지. 저도 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몰라요. 살아오며 수없이 들었던 말 중에서도 그날의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대신 마루에 놓인 찻잔만 바라봤죠. 차가운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손끝이 시리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예전부터 솔직한 아이였어요.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가끔은 너무 직설적이었죠. 처음엔 그런 점이 오히려 좋았어요. 속내를 감추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엔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솔직함은 점점 무심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다 담기잖아요. 그날 며느리의 표정은 딱 잘라 말하자면 귀찮다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 대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밥상 차릴 때마다 고생하셨어요. 대신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말이 더 자주 들렸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손주 점심 도시락을 싸려던 날이었죠. 어머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학교에서 사 먹어요. 요즘 급식 잘 나와요. 그 말의 순간 손에 들린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더 아팠죠.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참 맑더군요. 그 불빛 아래 내 손등의 주름이 선명히 보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손으로 밥을 지었고 옷을 꿰매고 사람을 살렸는데 이젠 그 손이 필요 없대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내게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문을 닫은 사람도 없었지만 이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어요. 밤새도록 나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묻어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 거실 구석의 낡은 화분까지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정말 떠날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는 듯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한때 이 집이 전부였던 내가 이제는 이 집의 짐이 되었구나.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나 이제 그만 내려놓을게요. 속삭이듯 말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침이 되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때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 도장, 그리고 오래된 집문서 한 장. 손끝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을 팔 때가 됐다는 걸요. 내가 이 집을 떠나야 이 가족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 자신이 편해질지도 모르죠. 집을 팔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정말 팔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부동산 직원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죠. 요즘 시세면 금방 나가요.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내가 진짜 떠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떠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금방 나간다는 말이 이젠 사람 얘기 같았거든요. 나 역시 금방 나갈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습관처럼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빈 냄비 안을 보고 멈췄죠. 이제 더 이상 끓일 필요도 없겠네.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손길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내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겉표지는 오래전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아래에 나는 한 줄을 적었어요. 이 집을 떠나기 위한 준비. 부동산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봬요, 어르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구석에 놓인 결혼 사진 액자.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그이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준비했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이 불편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전부 정리했어요. 한쪽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김치 한 통만 남겨뒀죠. 그걸 덮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군요. 그동안 밥상을 수천 번 차렸는데 이번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직이야. 짧은 대답에 대화가 끊겼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언젠가 내 아들도 저런 웃음 뒤에서 멀어져 갔겠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내 결심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됐어. 이 집 팔고 나가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내 안에서만 들릴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며칠 뒤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햇살도 좋고 구조도 좋아요. 바로 손님 붙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르신, 근데 가족분들은 동의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죠.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시원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결정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계약은 너무 쉽게 진행됐어요.
집값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구매자는 서두르고 있었어요. 계약금은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의 터전이 숫자 몇 자리로 바뀌었다니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날 밤 나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이 돈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불안한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떠나야 했을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세요? 요즘 집에 안 계실 때가 많던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친구 만나러 좀 다녀. 그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곧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 생각이 묘한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았고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더 편했어요. 이제는 미련도 섭섭함도 덜 남기려고 했거든요. 밤이 되자 나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모두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떠나는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죠. 창문을 닫아도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짐을 쌌어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손가방 하나. 옷은 많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며 색이 바랜 옷들, 그리고 손주 첫 돌 때 입었던 그 옷 한 벌. 가방을 채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던가? 가방 하나에 전부 담기다니 참 서글픈 일이지요. 방문을 열자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렸어요. 아들이랑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속에 내가 끼지 못한다는 게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셨어요.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이 손끝으로 흘러내렸어요. 그 차가움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수진이가 내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래. 그 짧은 대화 속에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런 말에도 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예의 같았죠. 밤이 깊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흐르며 흔들렸죠. 그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여보, 너무 참지 말아요. 당신은 평생 참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동안 나는 시어머니답게 어른답게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섭섭한 일도 다 삼켰어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는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사람이란 너무 참으면 결국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진이와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죠. 얘들아, 나는 이제 내 몫의 자리를 찾으러 간다. 너희 탓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지쳤을 뿐이다. 글씨가 자꾸 번졌어요. 눈물이 떨어져서겠죠. 휴지로 꾹 눌러 닦았지만
그 자국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서운함. 그때 문이 열렸어요. 손주가 잠에서 깼는지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뭐해요? 응, 그냥 편지 쓰고 있었어. 편지요? 응,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작은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줄까? 할머니 냄새, 밤 냄새, 목소리, 그걸 기억할까? 그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마저 이제는 말리고 싶었어요. 이젠 그만 울어야 했으니까요. 새벽녘 나는 집 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언제나 출근길 아들이 신던 구두 옆에 내 낡은 단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였죠. 이 집의 마지막 인사는 이걸로 충분하겠지. 그리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나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새벽 5시. 비는 멎었어요. 창문을 여니 공기 속에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짐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순간 정말로 끝이 느껴졌어요. 마당을 지나며 나는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집이 나를 붙잡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젠 어머니 인생도 좀 사세요.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땐 차갑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그 말이 내게 자유를 주려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이 진심이었다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그날 새벽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주머니에는 계약금이 든 봉투 하나.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버스는 꼬박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엔 농가 밭이 뒤섞인 초봄의 풍경이 흘러갔죠. 눈앞에서 사라지는 집들의 지붕이 마치 내 지난 세월을 하나씩 접어 삼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멀리 왔구나. 주머니 속 계약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종이의 감촉이 유일한 현실 같았죠. 내가 도착한 곳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어요. 바람 냄새가 짭조름했고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까지 쓸려나가는 듯 했어요. 중개인이 소개해준 허름한 월세방은 언덕 위 오래된 단독주택 2층이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은 열면 덜컥거렸죠. 하지만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 공간, 그게 그리웠거든요. 처음 며칠은 하루 종일 창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라디오 한 대, 그리고 바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나도 좀 쉬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진심 같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군가의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웃집에는 나보다 조금 젊은 여자가 살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었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네, 잠시 머물러 보려고요. 바닷바람은 좋지만 외로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밤이면 나는 불 꺼진 방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손주,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웃음. 사진 속 나는 언제나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이젠 낯설었어요. 그때의 나는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따뜻함이 낯설 정도로 멀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사람 구경도 하고 시장에 들러 작은 반찬도 샀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좀 멀리서요. 그 말 외엔 할 게 없었어요. 내 이야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는 낯설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눌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그냥 좀 쉬러 나왔어. 아니, 갑자기 집도 비우시고 통장도 비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조용한 이별이 누군가에겐 사라짐으로 보였다는 걸요. 어머니, 저 그런 말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 그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말이 좀 날카로웠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이런 말 왜 이제야? 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괜찮다. 그 한마디만 겨우 나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더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아버님 계셨다면 절 용서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이름이 그렇게 아프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돌아간다고 달라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내 마음이 달라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모든 생각 끝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작은 손으로 내 주름을 만지며 할머니, 주름이 예뻐요. 그 한마디, 그 기억이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래, 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수진아, 나 아직 생각 정리 중이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미안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조금만 시간을 줘라. 그리고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뜨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날 오후 시장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좀 밝네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돌아가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남은 세월이 길지도 않은데 괜히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번엔 그 불안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 안의 공허보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커졌거든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스쳤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젠 돌아가야겠다. 며칠 후 나는 버스표를 끊었어요. 손에 쥔 종이표가 이상하게 무거웠죠. 돌아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까? 그 질문을 스스로 수십 번이나 되뇌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어요. 멀리서 본 파도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젠 그 반짝임이 슬펐어요. 3시간 만에 도착한 동네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정류장 앞 분식집, 오래된 세탁소, 길가의 은행나무.
모든 게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나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어요. 집 앞 담벼락이 보일 무렵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낯선 차가 세 대나 서 있다? 문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박스를 옮기고 있었죠. 남편은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집 좋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팔기로 마음먹었던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엔 늘 이곳이 걸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가야겠다 싶었죠. 저기요, 여기 전에 제가 살던 집이에요. 그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어르신, 이 집 이번에 계약했어요. 주인분께 정상적으로요. 주인분? 네, 등기까지 완료됐어요. 그제야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내가 판 집, 내가 떠난 집. 이젠 정말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이삿짐 트럭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박스에 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쿠션 및 장식품, 주방 냄비 세트. 그 단어들이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우산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어머니, 정말 여기 계셨네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 말대로 내 인생 좀 살아보려다 이렇게 됐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날 그 말 후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그때는 너무 벅찼어요. 아이 시대까지 다 감당하려니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내뱉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땐 저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도 못하고 그냥 짜증냈어요. 나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집도 없고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 괜찮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척 하려 했지만 눈물이 눈가까지 올라왔어요. 어머니, 진짜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 다시 사려고 했어요. 근데 벌써 계약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등기 이름 바뀐 거 보고 그냥 울었어요. 그녀의 말이 허공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나는 천천히 담벼락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벽돌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이 집 내 손으로 지은 거야. 알아요. 남편 죽고 난 뒤로 여기 벽돌 하나하나 붙이면서 살았어. 그것도 알아요. 근데 이젠 그냥 숫자 몇 자리 남았네. 집값이 얼마니, 등기가 어쩌니. 그제야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집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잃은 거였죠. 수진이 내게 우산을 건넸어요. 비 맞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이 비 조금쯤은 맞아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다시 그 바닷가로 돌아갈지도 몰라. 그 말에 수진이 울먹였어요. 어머니, 그곳 외롭잖아요. 외로워도 괜찮다. 여긴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때 새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르신, 혹시 이전 집주인분이세요? 네, 그랬어요. 참 좋은 집 넘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정말 소중히 쓸게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순간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원망도 집착도 모두 한꺼번에 풀어졌어요. 나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어요. 얘야, 나 이제 정말 이제 됐다. 내 말 맞았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다른 사람 인생에 섞이는 거더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 그건 내일 아침 햇살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나는 근처 찻집에 들러 뜨거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이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집에는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뒤돌아보니 수진이 아직도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젠 너도 너 인생 살아라. 난 괜찮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작은 해안마을의 하숙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오고 밀려갔어요. 그날 아침 신문엔 벚꽃이 핀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이곳에도 봄이 왔구나.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손엔 시장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가 있었고 머리맡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집을 팔고 떠난 나, 뒤늦게 달려온 며느리, 그리고 다시 흩어진 우리의 마음. 모든 게 꿈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젠 그 기억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사람의 위로도 결국 사람에게서 오는 거야.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두꺼운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손주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주름 예쁘다고 했던 그날 사진이에요. 그때처럼 웃는 얼굴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사진 속 나는 손주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주르르 흘렀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죠. 나는 조용히 펜을 들었어요.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짧게 적었어요. 수진아,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다. 나도 조금씩 용서하고 있단다. 봄이 오면 한번 들를게. 그 짧은 글자들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어요. 손끝에서 묵은 짐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나를 부르셨어요. 어르신, 여기서 좀 더 머물 생각이에요? 글쎄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아마 돌아가야겠죠.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기차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벚꽃 눈처럼 날렸어요. 손에는 작은 손주 선물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기차가 도시 근처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지나치는 교회, 학교, 그리고 내가 살던 골목. 그래, 여기가 내 자리였지. 역 앞에는 수진이 서 있었어요. 눈이 붓도록 운 얼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이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말없이 그냥 잡고 있었죠. 어머니, 진짜 돌아오셨어요. 그래, 이젠 도망 안 간다. 수진은 울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제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지만 마음은 돌아왔어요. 나는 수진의 새 집에 들어섰어요. 그녀가 새로 산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글쎄 처음 보는 꽃인데
희망하래요. 힘든 겨울 끝에도 피는 꽃.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도 한 분이 피었네. 밤이 되자 수진이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오늘 따뜻한 차 드실래요? 그래, 좋지. 그녀가 내 앞에 컵을 내밀었어요. 컵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나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 속엔 진심이 있었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 무섭더라. 그 한마디에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 조심하려고요. 그리고 더 따뜻하게 하려고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비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남편, 이젠 됐어. 이 집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봄이구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겐 결심이 되죠.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